서울예대 연극과 졸업해서 계속 연기하고 아침 일일 드라마나 저녁 일일 드라마 이런 작품들 하다가 일일 드라마를 멈췄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사업, 온라인 비즈니스 이런 걸로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그거 이제 보고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걸 좀 더 다양한 유통판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을 봤어요. 육아맘들 공동구매로 해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었던 거죠. 저희가 공동구매 건들이 한 달에 한 30개 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공동구매 일정들이에요. 공동구매 한 건으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약 1억 5천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저희는 한 8% 가져가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4일 동안 1200 정도 가져가는 거죠. 순이익이. 공동중개업의 최대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거. 내 사업장이 없어도 괜찮고. 최근에 저 파리랑 이스탄불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도 놀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동구매 벤더사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고라고 하고요. 공동구매 중개 사업이 네.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SNS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팔로워 분들이나 이제 구독자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어떤 판매 행위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같이 저희랑 인플루언서 분이랑 쉐어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대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 가서 업무 보고 업체 미팅 잠깐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사무실로 잠깐 이동하실까요? 네네, 가시죠. 대표 온라인 사업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서울예대 연극과 졸업해서 계속 연기하고 이제 오디션 보고 막 이러면서 아침 일일 드라마나 저녁 일일 드라마 이런 작품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좋은 작품 하고 싶었었거든요. 사실 저한테 항상 들어오는 섭외는 일일 드라마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연기하는 생명도 짧아지고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다 해서 일일 드라마를 멈췄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르바이트 좀 해볼까? 그러면서 쿠팡 물류창고랑 대리운전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수입을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컴퓨터나 이런 활용 능력이 완전 제로였어요. 그때 당시에 완전 육체적 노동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사업, 온라인 비즈니스 이런 걸로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그거 이제 보고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때까지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네. 공동구매 중개를 집중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첫 시작은 제가 OEM 한 상품이 있어요. 원단이랑 임가공 공장 다 찾아다니면서 만든 저희 방수 패드가 있거든요. 이걸 좀 더 다양한 유통판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을 봤어요. 육아맘들 공동구매로 해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근데 SNS 시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육아맘들 말고도 레시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인테리어 상품, 뭐 가전 이런 거를 또 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내 상품 말고 다른 브랜드 상품들을 좀 소싱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오픈 시작하면은 주문건이 막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구매 가격이 일반 오픈마켓에 있는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로 진행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또 느끼기도 하시고. 그럼 보통은 공장에서 OEM을 받아서 네. 인플루언서를 컨택해서 판매하는 구조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제품들을 이미 소싱을 전부 다 해놔요.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이런 제품도 우리 취급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전부 다 모아놓은 걸 보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요것도 할 수 있어요? 요것도 공구로 가능해요? 이러면서 막 일정 하나하나 잡기 시작하시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아예 어떤 특정 제품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 상품 공구할 수 있게 좀 소싱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진행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실례지만 네. 공동구매 중개로 벌어들인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번 달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4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져가는 마진룸은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돼요. 마진룸이 큰 편은 아니지만 제조하지 않고 재고도 없고 자본금 없이 하기에 나쁘진 않죠. 그러면은 초보자분들도 대표님 영상 보고 따라하면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처음에 공동구매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상품 소싱하는 그런 저희들만의 기준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끝까지 또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럼 사무실에서 그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일단 가서 이야기하시죠.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사무실 운영하시는구나. 그럼
출근하면은 보통 어떤 업무부터 보시나요? 가장 주된 업무가 인플루언서분들 소통, 업체 측이랑 또 소통하고 저희가 공동구매 건들이 한 달에 한 30개 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공동구매 일정들이에요. 계속 체크하고 일정 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초보자 분들도 네.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초반에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공동구매 시장 파악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공동구매로 어떤 제품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지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분들 팔로우 계속 하고 근데 그 인플루언서 분들의 또 기준이 있어요. 지금 공동구매를 또 진행하고 있고 최소한 1만 이상 되는 분들 그리고 릴스 조회수도 어느 정도 나오는 분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획력이 있는 분들만 일단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서 이 제품이 요즘 공동구매로 많이 풀리기 시작하네 그럼 그 제품 소싱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협업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제는 SNS 시장 파악이 확실히 되니까 아, 이 제품으로 이 인플루언서한테 줬을 때 이 인플루언서 무조건 하겠다 이런 게 생겨요. 왜냐면 특정 인플루언서의 좋아하는 특징 같은 게 나중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 사람 이런 성향이구나. 이거 주면 맞겠다. 그래서 딱 주면은 저 이거 너무 기다렸던 제품이라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한 DM 10건을 보내면 한 2분한테는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많이 높아졌죠. 공동구매 중개하려면은 초기 자금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왜냐면 공구 진행이 끝나고 정산을 다 받고 업체랑 인플루언서 측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 없죠. 특별하게 공동구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있을까요? 잘 팔리는 제품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브랜드 제품인 것 같아요.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제품들. 두 번째는 이 제품을 아무래도 인플루언서 분들은 자기 피드에 릴스를 올리든지 어떤 걸 올려서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품 소구점이 명확한 제품. 그리고 세 번째가 디자인. 촬영했을 때 나도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이거 되게 필요했었는데 너무 예쁘다. 이런 제품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공동구매로 잘 먹히는 상품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대표님 여기 사무실에 기존에 진행했던 뭐 제품 같은 거 보여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거 뭐 같으세요? 이불 커버요? 이불? 그냥 이불이면 공동구매로 먹히지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품 소구 포인트가 좀 명확한 거. 여기 뒤에 방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신혼부부나 아니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키우는 집들은 방수가 되는 게 되게 좋단 말이죠. 비싼 매트리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겉에는 되게 보들보들하고 여기 뒤에는 방수가 되니까 여기에 막 물 뿌리고 해도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여러 타겟한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 진행했을 때도 그래도 한 2, 3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제작한 거예요. 네, 되게 부드러운 원단을 구하기 위해서 막 원단 되게 많이 찾았고 되게 잘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품에 대한 그 이해도나 공부가 확실히 많이 필요하긴 그렇죠. 하네요. 인플루언서 분들한테도 설명도 해야 되고 새로운 브랜드를 소싱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장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우리가 알고 가면 더 좋기도 하죠. 그 공동구매에서 유명한 올레이즈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도 광고를 태워야 되고 다른 데서 새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올웨이즈랑 SNS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협업하는 거는 진짜 극과 극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매 공구건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약 1억 5천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16% 수수료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매출액이 1억 5천이고 인플루언서 분이 총 가져간 매출은 2,300이에요. 공동구매 한 건으로 1억 5천 좀 넘게 나오고 저희는 한 8% 가져가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4일 동안 1,200 정도 가져가는 거죠. 순이익이. 올웨이즈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올웨이즈는 그냥 공구 앱이죠.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네. 그럼 인플루언서를 컨택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인플루언서 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 맨 앞에 이 18글자만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라고 가정했을 때 누구누구님 에르메스 공동구매 제안드립니다 하면 에르메스? 바로 누르겠네요. 바로 누르죠. 클릭할 수 있게. 근데 이게 그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제품이 그 제품이라면 A 제품 공동구매 제안드립니다 하면 A 제품 나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거 나 항상 쓰고 있는 건데 선택 확률이 높아지죠. 그 뒤에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에르메스인데 뭐가 중요해요.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한잔 하러 가시죠. 대표님 공동중개 사업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반 됐어요. 매출이 이제 처음에는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계단식으로 조금 성장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출이 뛰었을까요? 계단적으로 성장하다가 객단가도 높고 마진룸도 괜찮은 제품들을 하나하나 또 찾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팡 뛰었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한 15억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혹시 공동중개업의 최대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거. 오프라인 가게를 한다던가 아니면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내 사업장이 없어도 괜찮고, 최근에 저 파리랑 이스탄불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도 놀면서, 근데 물론 시차가 한국 시차에 맞춰 막 새벽 3시 되면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대표님 이거 옵션 수량 더 넣어주세요 막 이래. 그러면은 이 일은 힘든 점은 없나요?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소통하다 보면은 약간의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게 조금 힘들긴 한데, 공고 끝나고 이제 매출 보고 정산 받으면 금융치료. 네, 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뭐 설득하기 위한 뭐 그런 대표님만의 영업 스킬 같은 게 있을까요? 설득한다기보다 이분이 진짜 원해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모두 다 이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가져와요. 그 업체에서.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는 굳이 공동구매를 하지 않아도 오픈마켓이나 홈쇼핑에서 이미 너무 잘 팔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업체 측에 여러 번 찾아가서 명함 주고 이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대신 설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분이 원하는 제품을 또 갖다 줄 수 있었고, 제 진심이 이제 또 보이니까 이 인플루언서도 또 저희를 또 되게 신뢰하시고 계속 1년치 일정들, 뭐 반년치 일정들 저희랑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것 같아요. 진심이 단 것 같아요. 진짜 더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서포트하고 도와드리는 거, 그게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것 같아요. 초반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려우셨던 점은 없으셨을까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되는 대로 상품 소싱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제품이나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텀블러를 육아하는 분한테 막 제안하고, 이 카테고리에 맞는 이분이 원하는 제품이 있을 텐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일정도 잡을 수 없었고, 잡히더라도 크게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채널에 맞는 특성에 맞는 카테고리를 제안을 하는 게 제일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분은 그냥 요리하시는 분이니까로 끝나지 않아요. 이분의 피드를 뜯어봐서 저분 아일랜드 위에 올려져 있는 저 제품, 저 브랜드 제품, 내가 소싱한 상품인데 저분 저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안하면은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피드를 다 뜯어봐요. 지금도 인스타그램 안에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 올린 피드 보고, 저희랑 계속 같이 협업하는 인플루언서분들은 계속 보고. 근데 웬만한 벤더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않고 그냥 연락 자주 하면서 좋은 관계하면서 계속 제품 소싱한 거 제안하고, 요 정도일 거예요. 저는 절대 제품을 제안하진 않아요.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수 있게끔 공동구매하기 큰 건들이 있어요. 그때 백화점에 같이 가서 공동구매 담당자 그 매장에 있으라고 하고, 제가 인플루언서분 모시고 가서 제품 설명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뒤에서 컨텐츠 이렇게 찍어서 그거를 인플루언서분 계정에 올리고, 그러면 팔로워분들은 그걸 보고 더 신뢰 가거든요. 대표님 평소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실까요? 저는 게임처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컴퓨터 게임을 하진 않아요. 근데 놀면서 해요. 이거를 진짜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그 마케팅이 잘 된 공동구매 상품들이 있을까요? 되게 해외 브랜드 중에 도마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 분들, 뭐 주방이나 레시피 하는 분들 열의 7 정도가 그 제품을 쓰세요. 그래서 컨택을 했는데 이 업체에서 이 상품의 가치를 너무 많이 지키시려고 하다 보니까 1년에 공동구매를 거의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대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대구 쪽에 이 도마랑 거의 흡사한 거를 제작하는 업체를 찾았어요. 그 업체 대표님 찾아뵙고 요거 우리 공동구매 한번 해보자. 그래서 퀄리티도 좋게 하고, 마침 또 그 대표님 마인드도 너무 좋으셨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료 반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일정 되게 많이 잡으면서 요번에 공장 이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죠. 계속 사업 확장하고 계시니까.
대표님 그 공동구매 상품을 어떻게 소싱을 하는 걸까요? 너무 심플해요. SNS에서 공동매로 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그 업체 브랜드 이름을 검색하면은 공식 수입원이나 공식 총판이나 이런 업체가 나와요.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공동구매 벤더사라고. 그러면 업체에서 보통 이메일 주소 드릴 테니까 여기로 제안서랑 뭐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도 보내주고 기존에 진행했었던 레퍼런스도 공유해주고 이러면서 제품 소싱하는 거죠.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홈페이지나 뭐 제안서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럼 그거를 뭐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쵸.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1인 벤더사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회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기업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 1인 벤더사가 하면은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봤을 때 마치 우리가 굉장히 큰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벤더사처럼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분명히 필요하고 기존에 진행했었던 레퍼런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 제품 소싱하고 싶은데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브랜드 공동매 담당자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아예 소싱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만들어드리죠. 그럼 제조사한테 제안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전화로 많이 하고요. 뭐 이메일 보내고, 근데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찾아갑니다. 저희 명함 한 장 주고 왜 이 제품을 공동구매 해야 되는지 설명도 해주고 기존에 저희 레퍼런스도 보여주고. 대표님 이따가 그 제조사 미팅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미팅인가요? 저희가 어떤 특정 제품으로 4월 달까지 일정을 거의 다 채워놨어요. 또 5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 인플루언서 분들 일정도 조율하고, 이 업체에서 새로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공동구매로 진행 가능한지 이제 직접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또 가서 얘기 듣기도 하고. 그럼 같이 한번 미팅 갈 수 있을까요? 네, 오셔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도 가이드만 잘 짜놓고 배우면은 충분히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공동구매 구조나 그리고 시장 파악하는 거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목표 같은 걸 딱 세우고 시작하면은 순조롭게 할 수 있죠. 제 도움 받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회계 쪽 하시는 분은 회계하면서 공동구매 인플루언서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공동구매 일정 소화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간호사 이제 입사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공부를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는데 한 달에 1억 좀 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는 게 그래도 꽤 되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원래 꿈꿨던 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하시는 카테고리는 주방 쪽. 저희랑 공동매 처음 진행했던 업체예요. 근데 일정도 많이 잡고 있고. 좀 잘 나온 편인가요? 네, 잘 나왔죠. 잘 나왔고 두 번째도 잘 나왔고, 워낙 누구나 좀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5월까지 꽉 찼어요. 4월 말까지. 잘 나가는 것만 좀 뽑아온 거라서. 뚜껑이 따로 있나요, 얘네들은? 없어요. 아, 없어요. 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대표 오늘 미팅은 잘 진행된 것 같나요? 아, 네. 잘 됐습니다. 스케줄 조율도 잘 됐고, 뭐 신제품도 나온 거 또 샘플도 주셔가지고 사무실 들어가서 직원분들이랑 얘기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트 구성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회의해보고 또 전달도 드리고. 지금까지 성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요?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 맥스로 하는 거를 기본값으로 가져갔었던 것 같고, 시간이랑 장소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쪼개가면서 여기에 계속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반 동안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안에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게 진짜 먹히는 제품들인지 많이 찾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최대한 시간을 많이 여기에 갈아 넣었고 쏟아 부었더니 이제 좀 성과가 많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어떤 인플루언서 분을 만났는데 그 인플루언서 분 최고 매출이 2천만 원 조금 안 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인플루언서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공동구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고, 근데 저희랑 공구 진행하고 이제 최고 매출이 1억 5천이 되셨어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3개월 만에 그분한테 딱 맞는 제품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또 그 제품을 너무 잘 소개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 분도 너무 기뻐했지만 제가 그분보다 더 기뻤어요. 그게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목표는 지금처럼 계속 사업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저희 팀분들이랑 지금처럼 재밌게 계속 사업하고 싶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 관계도 계속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위해서 미친 듯이 할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런 영상들 보면서 생각만 하고 시작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은 지금 현재 자기 위치에 안주해서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왕이면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 공부하고 배워보면서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무언가 도전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를 미친 듯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대표님이 원하시는 목표 이루셨을 때 또 한 번 출연 가능하실까요?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